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장은 장군지관이라고 해서 모든 그 모려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이 출현하는 것,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는데 국내에 만민과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하는 것은 문관인 재상이 하는 일이라면, 국가 변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장군인이 하는 일입니다. 내 몸을 튼튼하게 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잘 보호하는 것이 정말하면 간장이 맡아서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장은 피를 주관하는데, 그 피는 간에 군절이 돼서 내 몸의 피는 내 몸 모든 세포를 보호하고 희생시키고 활용하는 그 군절이기 때문에, 그 군절은 아침에 우리가 기상을 하면 세포까지 전부 나가서 산혈이 돼가지고 가서 그날 임무를 하고 수행을 하고, 밤이면 간장으로 돌아와서 잘못된 건 보수를 하고 정비하고 휴식을 하는 것이 간장입니다. 그런데 간장은 주장하는 것이 녹이 성내는 기운을 주장을 하는데, 간장을 왜 성내는 걸 주장하느냐? 우리가 그 전에 옛날에 장군이 전쟁에 가서 싸움을 하고 패해가지고 들어오면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이 다 간장의 노기가, 간장이 장군이기 때문에 그 노기가 충천돼서 그것이 울화가 돼가지고 침이 일어서 피를 토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장을 그래서 장군이라고 하면서 노기는 강군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장이 주관하는 것이 또 하나는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군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그 통신망, 저 변방에 이상이 있는 것도 지금 세대는 그냥 바로 여기까지 그냥 전화나 무선으로 통신망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는 근육이 하고 있습니다. 근육신경. 그래서 저 발끝에서 가시가 들리는 것도 벌써 뇌까지 전하는 것도 그 근육신경 때문에 여기까지 뇌까지 전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산소 공급도 시키고 모든 신경을 통로하는 통로가 근육이기 때문에 그 안주 근합니다. 간장에는 밤으로 밤이 돼서 헬이 주입해서 들어오면은 그 피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나쁜 피, 잘못된 피는, 버려야 될 피는 담즙으로 보내고, 좀 좋은 피는 또 간에서 보수를 해서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축시가 되면은 다시 임무를 맡아서 각 자기 복무 자리로 보내는 것이 간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은 이파리가 간엽이 7개예요. 7개인데 그 중에 3개는 목의 생수로서 간을 상징하고, 그 4이파리는 금의 생수로서 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간장은 혼을 주관하고 있고 폐는 넋을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위치가 상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상은 보면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아침에 우리가 해가 뜨면 서쪽이 먼저 밝아지고, 동쪽은 간이고 서쪽은 폐지 않습니까? 급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서쪽이 먼저 밝아지고, 저녁에 서쪽에 근무로 해가 넘어가면 동쪽이 먼저 어두워지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간장과 폐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헤어질 수도 없고
모든 작용이 상대성 원리라서 같은 시기에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간과 폐의 작용입니다. 장부가 20세면 관을 하고 30세면 유실이라 하고 40세면 시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장부가 간직을 가지면 계획을 세워야 하고 모려를 쓰게 되니 생각하고 지혜를 써야 하니 이걸 쓰는데 간장의 정력이 많이 소모됨으로써 피가 왕해지면 모발이 윤택해지고 검어지지만 그렇게 너무 많이 소모가 되면은 모발이 빨리 휘고 또 머리카락이 점점 빨리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발은 혈기여라 그래가지고 내 몸의 모든 털이나 모발은 전부 간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발이 윤택한 사람, 검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감기가 좋은 분, 모발이 하얗고 모발이 적고 이런 사람도 까칠하고 이런 분들은 저 사람이 간 기능이 많이 약하구나. 모발만 가지고도 그분의 간을 진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의 모든 질환은 눈으로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눈은 항시 간이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코는 항시 폐가 주관을 하고 귀는 항시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귀로 이상이 나오고 요 입은 항시 비장이 주관을 하고 요 해는 심장이 주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5장의 이상은 다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모든 것이 이제 눈으로 나타나는데 눈에서도 이제 간장에 조기와 건조한 기운과 풍기가 있으면 들어가면은 눈이 가렵고 또 풍기와 습기가 들어가면 눈이 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 허하면 손을 이렇게 들지 못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해요. 반대로 실하면 손가락을 이걸 굴신하는 것이 피고 어두운 것이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하다는 건 나무가 실하면 뻣뻣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뻣뻣하니까 이거 굴신이 어려운 거예요. 나무가 부드러우면 굴신이 쉬운 것이고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간에 풍기운이 들어가면 혈압의 시초요 중풍의 시초죠. 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눈물이 자꾸 나고 팔과 손이 이렇게 오그라지면서 땡겨요. 풍이라는 건 서로 당기는 있지. 중풍이나 걸리면 이렇게 항상 오그라지고 땡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내 간에 풍기가 있는 것 같구나. 먼저 첫째 혈압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혈압이 없어도 내가 살이 찐가 빽빽 말랐는가도 항상 점검을 해 보시고 내 간 기능이 어떠신가를 항상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간에 찬 기운이 들어가면 눈이 쑤시고 아프고 어깨와 팔꿈치가 뻣뻣해지면서 잘 펴지질 않아요. 오그라지질 않아요. 간의 풍기는 오그라져서 땡기지만 찬 기운이 들어가면 뻣뻣해져서 잘 오그라지질 않습니다. 간에 열기가 침범하면은 눈이 붉어지고 손등이 가려워요. 그럴 때. 그리고 간에 습기가 침범하면 눈이 까마져서 눈두덩이 무거워져 가지고 눈뜨기가 어렵고 손이 무겁고 붓습니다. 간에 조기가 들어가면 요 손톱이 갈라지고 손바닥이 가려워요. 그러니까 간에 열기가 들어갈 때는 요 손등이 가렵고 간에 조기 건조해지면은 손바닥이
가렵고. 그러니까 열이 있음으로써 건조해지는 건데, 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완전히 건조해버리면 손바닥이 가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장의 모든 전기가 다 눈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오장의 변화도 또한 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눈에 보면은 눈에 요 까만 장은 간의 이상을 항시 나타나는 곳이고, 요 하얀 창은 폐의 이상을 나타나는 곳입니다. 근데 요 하얀 창에 간혹 어떤 사람 분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핏줄이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혈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툭 쳤는데 저 사람이 그냥 닿자마자 쓰러져서 절명을 하는 경우도 그 전에 종종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살기가 내려 있었을 때 그 무의식 중에 이렇게 쳤는데도 그렇게 그 사람 상대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그런 핏발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살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시 가까이 하더라도 항시 그런 것에 염두를 두시고 그분을 어떻든 심기를 건들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풀어줘서 그 살기가 없게시리 잘 치유될 수 있는, 가령 좋은 식초를 먹게 만들다든지,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지게시리 해준다면 그 사람 치료도 되고 상대를 또 다치지 않게 해서 아마 적선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 양쪽 가에 여기가 빨개지거나 여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심장이 이상이 있는 것이고, 요 속눈꺼풀이 이상이 오거나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했을 때는 비장의 열이 있는 것이고, 위에 눈꺼풀이 이상이 오거나 뭐가 나거나 다락지가 나거나 하면 그때는 위장의 열이고, 아래 눈꺼풀이 이상이 있을 때는 그건 비장의 열입니다. 비장의 열이고,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까만 눈 동자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에 풍이 들어가면은 눈물이 나는데 찬 눈물이 나오고, 간장에 풍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는데도 뜨거운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 눈물은 왜 나오고 뜨거운 눈물은 왜 나오는지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자꾸 찬 눈물이 흘러. 그러면 그거는 폐에 이상이 있을 때이고, 풍균이 들어갔을 때고, 뜨거운 눈물이 나왔을 때는 간장에 풍균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피로가 심하고 변비통이고 손들기가 어렵고 수족이 곤란하고 좌우 협동이 아프고 이런 것은 일체가 다 간장 질환이기 때문에 간장이 허약해진다는 것을 미리, 허약해서 그런 증세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섭생을, 간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즐겨 드시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방법은, 8개의 치료법은 간장은 허하든 실하든 간에 모든 변화가 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손께로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에 이상이 있는 분은 맥으로는 활주를 당기는 것처럼 그런 햇맥이 나오면서 햇맥이 나오고, 요 총구가 한 배가 더 강하게 시리, 총구 일성이 되면서 햇맥이 나오면 간장 이상이다. 그냥 이렇게 육맥을 다 짚어가도, 총간축을 짚어가도 햇맥이 나오면 이분은 간에 문제가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장은 을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청 느리고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동을 하는데
남이 헌 다음에 하지 남보다 앞서서 먼저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 같이 모임을 해서 뭐 이것 좀 하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이 떨어진가 무섭게 가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별스럽게 해갖고 나중에 하기 못해서 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래 심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을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탁월한 체질이 느려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말고 뭐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목 간장에 이제 그 을목에 이제 그 일주가 된 사람들은 아주 그 네트워크의 천재예요. 이렇게 이 조직을 엮은 데는 최고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라든지 기획사 아주 꽤가 많은 사람들이 을목을 일주고 을목이 주장하는 사람이다. 간이 그 일을 주제를 맡아서 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주가 아주 많아서 매사에 이리저리 다 계산을 하고 이 계산 저 계산을 다 하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그런 사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간이 주관이 된 사람들은 항시 간이 그렇게 주관이 돼가지고 약하거나 하신 분들은 그렇게 그런 그 매사를 느리고 능동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곡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약초, 잔디나 잡초 이런 넝쿨 식물은 다 간목,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간목이 아닌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 보면 아주 자린고비, 저축심이 아주 대단한 분들은 저분은 간 기능이 주관하는 분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정치나 권력에는 또 대단한 욕망이 있고 또 아주 끈질기게 아주 대단한 그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을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 기능에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좋게 활용할 때는 네트워크라든지 모든 조직을 엮는 데는 간기능 일주가 된 사람이라든지 간기능에 이렇게 봐가지고 간기능이 좋은 사람이든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데 활용하시면 절대 차이도 별 변함이 없이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장에 대해서는 이만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